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인주 선생님입니다. 현대미술을 찾아서 네 번째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미술 중 팝아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인의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K-팝은 코리안 팝 뮤직을 줄인 것이에요. 여기에 팝 뮤직은 대중음악을 뜻하지요. 누구나 탈 수 있는 버스나 지하철을 대중교통이라고 하듯이 대중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팝아트의 뜻도 유추할 수 있겠죠? 팝아트는 대중을 위한 예술, 즉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미술을 뜻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추상 표현주의 작품들을 기억하나요? 물론 각 작품마다 의미가 있고 아름답지만 이해하고 즐기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감상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람들만 즐겼던 미술에 반대하며 등장한 새로운 흐름이 바로 팝아트입니다. 1950년 당시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해 똑같은 물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TV가 각 가정에 보급되면서 만화, 영화 등 대중문화가 형성되었지요. 이런 공산품이나 만화, 유명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누구나 즐기는 예술 작품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팝아트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리차드 해밀턴은 그런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매력있게 만드는가를 살펴보면 몸매가 좋은 모델, 당시 최신식 오디오와 청소기, TV, 그리고 창밖으로는 근처에 보이는 유흥시설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문화, 소비적이고 쾌락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대중문화와 소비상품을 간접적으로 풍자한 것이지요. 한편 로이 리텐슈타인은 당시 유행했던 만화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면서 유명세를 탄 작가입니다. 아들을 위해 미키마우스를 그려주다가 만화가 갖는 힘과 표현력을 깨닫게 된 것이 계기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누가 그렸는지 드러나지 않게 기계적인 만화를 그리기 위해 그가 사용한 기법이 신선합니다. 캔버스 위에 뚫린 구멍판을 이용해 점을 찍어 그리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를 통해 다른 만화가들과 달리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당시의 공산품 느낌을 주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만화를 활용한 작품, 모두가 알았던 케네디와 도널드 덕을 활용한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낄만 하지요. 앤디 워홀은 권위와 전통을 부정하고 대중들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코카콜라를 이용하거나 캠벨 수프를 활용해 작품을 찍어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모습으로 바꾸면 스팸이나 참치캔을 그리는 느낌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작품을 한 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듯 대량으로 생산해냅니다. 바로 이 실크 스크린이라는 판화 기법으로요. 나타내고자 하는 그림의 도안을 사이사이에 잉크가 빠져나가게 만든 다음 잉크를 바르고 밀어줍니다. 그럼 그 밑에 두었던 종이나 천 같은 것에 도안이 찍혀져 나오겠지요. 앤디 워홀은 이 기법으로 예술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냅니다. 덕분에 그의 작품은 대중들과 가까워졌고요.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비평도 있었지만 워홀은 사업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예술이라며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클라스 올덴버그는 못 볼래야 못 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아내인 브루겐과 같이 작업한 작품이 많아요. 한번 볼까요?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대상의 소재와 질감, 크기를 바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낯설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신선하지 않나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청계천 복원 기념으로 설치한 작품인데요. 높이가 무려 20m, 폭은 6m에 무게는 9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샘솟는 청계천과 문화도시 서울의 발전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한복의 옷고름에서 착안한 붉은색과 푸른색은 자연과 인간의 결합을 상징한대요. 외국인으로서 한 나라의 문화가 녹아든 작품을 만들다니 대단하지요? 한편 그는 돈이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거나 관람자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작품을 전 세계 곳곳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잔디밭에 거대한 셔틀콕을 둘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력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수용한 사람들도 안목이 뛰어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작가의 이름은 몰라도 그의 그림은 본 적이 있다는 키스 해링입니다. 해링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작가입니다. 그는 처음 지하철 광고판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며 낙서를 예술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듭니다. 당시 건물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낙서로 간주되어 경찰에게 잡혀가기도 했거든요. 그가 지하철에 그린 그림으로 해링은 지하철 승객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키스 해링은 예술은 모두를 위한 것이기에 누구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술관에서 격식을 차려야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림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또 그는 그림을 그려내는 것은 자신이지만 예술을 이해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관람객의 몫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보는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의미를 창작해내고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기 때문에 보는 자 또한 창작하는 자, 즉 모든 사람이 예술가라고요. 그는 전쟁, 핵무기, 에이즈, 동성연애, 마약, 사랑, 자유, 삶과 죽음, 아동 문제, 인종차별 문제,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의 그림은 밝고 경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회 비판적인 시각과 메시지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는 거리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운동가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며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을 위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동성연애 역시 그들의 권리이자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차별을 멈출 것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전쟁과 인종차별, 정치 문제로 고통받고 있던 남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고자 노력하기도 했지요. 마약 퇴치, 전쟁 반대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친근하고 밝은 그림으로 사랑과 평화를 외치던 키스 해링.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가의 발자취를 따라 세계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여러분이 전 세계에 여러분만의 작품을 남기는 작가가 되는 것도 아주 멋질 것입니다.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